오늘 무려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횟수를 거듭할수록요, 제가 방송하다 혹시 그 횟수가 잘못 나가더라도요,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원이 정부기관, 그러니까 정부 산하에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무자본 특수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돈이 어디서 나냐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조달받아서 운영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일은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관이죠. 그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요거를 좀 그 관에서 좀 주관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금감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관장하는 게 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만화책,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서가 있는데요. 경찰서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관들이 이제 월급을 주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룸사롱 사장이나 뭐 동네 조직폭력배한테 돈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준다 그러면 과연 그게 공정한 국민을 위한 민생 치안이 될까? 혼자 그런 생각, 영화적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금감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참 많이 힘들죠. 오늘 신문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안 떠서 그냥 금감원 스쳐 지나가 봤습니다. 참 시끄러워요. 그죠? 오늘도. 예, 저는 뭐 뉴스를 그렇게 뭐 유심하게 국내 어떤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요. 한국은행하고요, 금감원이 오늘 아침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발표한 게 있어요. 뭘 발표했냐면 작년에 그 우리나라 그 전 국민의 금융 이해력, 다시 한번요,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점수가 62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OECD 그 평균이 한 64점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요, 66점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력이 높았다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조사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지 않대요. 자,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요, 좀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국민 중에 10명 중에 6, 7명은 쉽게 얘기하는 거죠. 6, 7명은 재작년에 66%니까 66점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10사람의 6, 7명은 금융 이해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하는 인구가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뭐 발표하는 것마다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물론 한 사람이 증권 계좌를 뭐 두세 군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하는 증권 계좌는 뭐 2천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실제 주식하는 분들은요, 제 생각에는 5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하는 500만 명의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이 바닥에 이제 같이 이 바닥에 이제 그 발을 담근 지가 한 28년여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만나봤는데 제 통계로는요, 약 한 10% 정도만 주식에 대해서 알고요. 나머지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 없어, 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들 TV 방송을 시작할 때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을 가르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을 심어준다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사람들이 많이 나타냈습니다만, 이들 TV에서 열심히 방송하고 또 이들 온에서 열심히 함께 하면서 이제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17번째인데요. 오늘도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하여튼 한국은행하고 금감원. 근데 금감원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 이해력이 작년에는 이제 그 OECD 평균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저소득층하고, 금감원에서 저소득층하고
노년층, 그러니까 대학생하고 4년 초년생도 들어갑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은 대학생들은 그 학교 다닐 때 가르쳐야죠. 고등학교 때 가르치고 중학교 때도 정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과가 뭐 전혀 다른 과라고 하더라도 금융 어떤 관련된 과가 아니더라도 이건 기본이니까.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저소득층하고 노인층들한테 금융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감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저는 참 혼자 그 기사를 보고요. 깔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자, 보세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은요. 생계형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아니면 일주일, 뭐 한 달 희망이 없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금융 이해력이 필요할까요? 그분들이 돈 벌어서 적금을 넣습니까? 무슨 돈 모아서 집을 삽니까? 그리고 그 노년층은 물론 돈 많으신 노년층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이제 대부분의 노년층들은 자식들이 용돈 주면 언제나 그 용돈 입금되나 그거 바라보고 그러고 이제 나라에서 한 20여만 원을 주는데 그것으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간신히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내가 자녀가 뭐 3명, 4명, 5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기 어렵고 내 자식 지금 대학 다니는데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죠. 부모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 노년층한테 무슨 금융 이해력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금감원이 이제라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관해서 주관했으면 좀 관장했으면 좋겠고 힘들어도 나라 세금으로 월급을 줬으면 좋겠어요. 무자본 특수법인이 아니라 어쨌든 세금으로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래서 뭐 준 공무원이라도 좋으니까 그래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제가 매 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상적인 회사 매수했는데 그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 사기,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이중장부, 그런 거로 인해서, 장부 조작이죠. 그래서 거래 정지시키고, 그리고 또 상장 폐지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 좀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누구냐면 하나는 이제 워렌 버핏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로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친구예요. 저랑 친구예요. 워렌 버핏이. 나이 많잖아. 아니. 올 때는 얘가 먼저 왔죠. 갈 때는 뭐 순서가 어디 있죠. 내가 먼저 가면 얘가 나한테 문상할 거 아니에요. 자,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그 경제부 기자가 이 친구한테 이제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회장님이 그러니까 주식이 됐든 뭔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뭐 하나의 비법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속으로 예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욕을 했겠죠. 예? 장난해 이랬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자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회장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거라면 두 번째 비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비법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비법을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는 그 얘기죠. 이 금융시장에서는 뭐 인정머리나 도덕을 기대하지 말아라는 거죠. 뭡니까? 첫째도 둘째도 그냥 수익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차트를 보면 수익 나는 구간이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식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저소득층이 됐든 뭐 노년층이 됐든 그리고 대학생이 됐든 사회초년생이 됐든 그들한테 올바른 금융가치다.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해 드린 대로 13살이 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때에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나라는 20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유대인들은요.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친지나 부모가 축의금을 줘요. 그래서 돈을 모아주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모아주는데 이 아이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이제 어떤 금융상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너가 들어가는 이 상품은 어떤 거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그 후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될 때까지 10년이죠. 그때까지 자기가 계속 돈을 불려가면서 상품이 기가 막히겠죠. 자기들이 만든 상품이니까. 시니어론 레버리지론 이런 거겠죠. 그래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요. 5천만 원이 1억 돼서 나옵니다. 1억 돼서. 대학교 졸업할 때.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대학교 졸업할 때요. 부모님이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금융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또 이제 자영업자들의 좀 대출을 좀 틀어막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자녀들은 미안하죠. 공부할 시간에 알바하죠. 그리고 뭐 합니까? 나올 때 빚을 지고 나오죠. 학자금 대출.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네들 이스라엘하고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애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금융 이해력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머리에 숙지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대단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애들은 그냥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은행원들은 잘 알까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조지표라든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상식의 어떤 기법, 비법 같은 거 보면 그게 결국에는 제가 좀 훑어보면요. 돈을 따는 게 아니라 돈을 잃기에 딱 좋은 그런 비법이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확인을 하기 전에 바닥을 찾아서 주가가 이미 크게 이제 꽃이 활짝 피기 전에 그때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랜빌의 법칙에 보면 이제 1국면, 2국면, 3국면에 2국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엠박 매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친구 더 있어요. 헤지펀드의 전설 소로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2016년에 말이죠. 중국에 대한 환치기 공격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돈이 이제 많이 한 1조 원가량 그 친구의 돈은 모르겠지만 한번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얘네들이요. 뭐 그렇다고 막 매일 돈 따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헤지펀드의 전설 아니에요. 소로스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 기대하라. 이번에 다시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는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가해야지. 왜 동맹국들한테 압박을 가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소로스가. 근데 2016년에는요. 그때는 중국이 무역 수지가 항상 흑자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무역 아마 그 적자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소로스가 이번에는 뭐 어떻게 또 공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는요. 아니 투기꾼들이 하는 얘기를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웨이 문제는요. 화웨이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화웨이 문제는 5G 그 통신 장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웨이에서 5G에 대한 통신 장비는요. 특허를 거의 그 회사가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좀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제 그쪽 장비를 쓰게 되면 혹시 좀 해킹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국가안보에 큰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이나 동맹국들도 화웨이 제품을 좀 기피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미국에서 준비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따라잡힌 거죠. 그죠? 네, 그런 문제들, 그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요.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소로스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친구가 한 얘기예요. 이 친구가 한 얘기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로스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규칙에 따라 투기 행위를 했을 뿐이다. 투기입니다. 나는 금융시장의 합법적인 참여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내 행동을 평가하지 마라. 참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죠. 그죠? 이는 도덕과 별개의 문제다.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요, 투자라기보다는요, 투기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요, 정말 주식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왜 좋은 환경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체가 세 개가 있죠. 그죠? 우리가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인 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이렇게 있죠. 그죠? 여러분, 외인과 기관은 돈도 많고요. 그렇죠? 돈도 많고, 그리고 정보력이 대단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돈주머니로 따지면요. 이게 돈주머니예요. 옛날에 이제 외인과 기관은요. 돈주머니 이따만 했고요. 개인은요. 이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게요.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개인 투자자의 돈보따리는요. 상당히 커졌습니다. 돈보따리가 커졌고요. 외인과 개인 기관의 돈보따리는요. 반대로 작아졌습니다. 네? 작아졌어요. 그런데 돈보따리가 작아졌는데요. 돈은요. 외인과 기관이 다 벌어요. 개인은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한번 꼼꼼하게 다음 또 가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MB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방송이 이제 그 명절로 인해서 여러분들 뵙지를 못해요. 그러면 명절 기간에 우리 PD님이 제 방송을 시리즈로 엮어서요. 한 번에 쫙 내보내줄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좀 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가가 빠지다가 이쪽에서 이제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이제 맥점이 이제 있겠죠. 맥점. 어느 지점에 딱 멈추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1번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맥점이 발생했는데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홀 아니면 짝이겠죠?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보자고요. 이 맥점이라는 이름을 내가 뭐라고 주냐면 이 맥점을 내가 이제 맞박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맞박 매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맥점이. 근데 이 맥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주가는 빠졌고요. 주가는 빠졌고 밑에 부분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요. 이런 게 발생한다고요. 제가 이야기한 거. 자, 여기다 지금 하나하나 써가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난다? 자, 풍류 캔들이라는 게 나타난다. 예, 풍류 캔들이 나타나는데 풍류 캔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단에 보면 제가 이야기했죠. 양양 이렇게 캔들이 5개가 발생이 되는데 물론요. 여기에 중간에 음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양 이렇게 되는 거죠. 양양. 그러니까 이쪽에서 양양 음양과 그리고 양양 이렇게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요. 양양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풍류 캔들이 발생해야 되고요.
발생해야 되고, 자, 맞박은 좀 이따 갈게요. 그러고 나서 기다렸더니 이쪽에서도요, 당연히 양봉이 발생합니다. 이번도요, 봉이 크진 않아요. 봉이 크진 않는데, 이쪽에서는요,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어떤 라인이 이 캔들에 이제 수렴이 된다는 거죠. 수렴이 되는데, 이 캔들을 여기다 그리면요, 이 2분의 1 지점, 자, 2분의 1 지점을 제대로 그려볼게요. 자, 2분의 1 지점에 777 이평선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두 번째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풍력 캔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수렴이라는 겁니다. 수렴. 예, 수렴인데, 어떠한 캔들에 수렴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G7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7이 있고요. K7 있고, 그 다음에 777 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뭐 성심 라인이 있고, 뭐 등등등등 있어요. 그리고 뭐 337 라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이 세 가지인데요. G7과 K7과 777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즉, 제가 여기에 좀 그려보면요. 여기에 그려보면, 자, 이런 캔들이 나오는데,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G7과 K7, 77 이평선, 그리고 성심 라인, 그래서 이 한 군데에 몰려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밑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되게 5만 주, 6만 주 거래량이 여기까지는 없는데 주가가 저쪽에서 쭉 빠져서 내려오다가 주가가 이쪽에서요. 투투투투투투 떨어져 오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단봉들이. 그런데 갑자기요. 양봉이 나란히 나옵니다. 양양, 양양 이렇게 발생하고서 그리고 또 어떤 캔들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G7, K7, 777 이렇게 모여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 여기까지 모여드는데 여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고요. 그럼 지우고 이 부분 이제 풍력 캔들과 그게 있었다고 한번 가정하자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가 봐요. 여기서 이제 풍류가 있었고요. 그죠? 예, 풍류 캔들이 있었어요. 풍류 캔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렴을 했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하자고요. 수렴을 했어요. 물론, 거래량은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맞박 매매는 뭐냐면, 맞박 매매는 뭐냐면, 이거는 확인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를요, 이 매매를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풍류 캔들이 나오고 수렴이 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을 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모았는데 뭐 1억을 모으든 뭐 2억을 모았을 때 갑자기 맞박이 발생하면서 크게 주가가 상승하면요. 대개 뭐 600%, 200%, 400%도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수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정상적인 매매는 어떤 주식을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한 1년이나 2년 정도 기다렸는데 주가가 3배, 4배 이렇게 가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걸 이제 장기 투자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가치 매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못 기다리는 거죠. 무슨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요. 안 되죠. 당장 우리나라 사람은 매수해서 안 가? 이러는 거예요. 내일도 안 가. 언제 가? 이러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이라는 것을 이상한 쪽으로 무슨 야바이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제 맞박 매매예요. 그래서 이제 회차가 이제 지나갈수록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어떤 보조지표는 하나 돼서 이럴 때 매수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주가가 크게 달려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쪽에서 보면요. 이쪽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장대 양봉에 이제 캔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제 윗꼬리도 이제 발생해요. 발생하는데 요거는 바로 3714라고 그래요. 3714라고 그러고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뭐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 명절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대전에서 무료 강연회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주 2월 9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대전에서 선착순 10명 이데일리 온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신청하셔서 10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볼게요. 이쪽에서 보면요.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밑에다 잘 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예, 지수 20일 이평선입니다. 지수 20일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뭘 뜻하냐면 이 크기가 우에 몇 배냐면요. 3배수입니다. 예, 3배수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풍력 캔들이 있었고 이제 수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게 3714 표시가 되고 거래량이 어제까지 5만 주, 4만 주, 2만 주, 10만 주 이러다가 갑자기 막 500만 주, 600만 주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오케이.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윗꼬리 달고 뭐 종가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되면 깔끔하죠. 자, 이렇게 이제 끝나면 지수 20일 이평선 밑에 하단에 갇혀 있는 이 막대 그래프, 캔들이라고 그럴까요? 막대 그래프 그 크기보다 3배수 이상이 올라오면 이게 맞박 매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우리는 이 종가로부터 종가로부터 우리가 끌어올리는데 퍼센트는 여기다 좀 깨끗하게 또 지우고 한번 써볼까요? 예, 맞박이라는 것은 이 종가로부터 계산해서 첫 번째가 28% 도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6%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108%인데 요거는 무시해버리고요. 다시 이 시가로부터 올렸을 때 100% 그러니까 2배수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폭발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폭발력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국면이 1국면, 2국면, 3국면이 있다라고 그러면 2국면대에서 매수해서 도망 나오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모든 기법들을 보면요. 저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파동을 보게 되면요. 엘리엇 파동보다는요. 저는 그랜빌의 법칙을 상당히 추종하는 그런 편이다. 예, 그것도 약간 편법적이긴 합니다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는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그 친구들은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고점을 형성하기 전에 도망간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고점을 형성하기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주식은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요.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그러면 봄에 사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났을 때 봄에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초여름에 우거지기 전에 초여름에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숲이 우거지고 또 가을에 또 열매가 맺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점이고요. 그 지점에서는 이제 증권회사의 추천이라든가 사내한 사외한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또 TV 방송에서 증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종목은요. 이미 한여름이거나 아니면 가을입니다. 그죠? 네, 그 이후에는요. 반드시 가을에 사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은 참 길어요. 그죠? 겨울은 길어요. 그래요. 겨울이 길었다가 다시 봄이 돼서 새싹이 나면 어이쿠 하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요. 다 손절을 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바닥에 봄에서 나타나는 것은 새싹 아까 봤듯이 풍력 캔들이 5개 양양양양 양양음양이 발생하고 그리고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싹이 하나 훅 나오는데 그렇죠. 거래량도 같이 이렇게 발생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16회까지 말씀드렸던 맞박 매매였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지워보고요. 자, 그럼 이제 바닥권이니까 이제 고점에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부분도요. 이 차트 보기 전에 고점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죠. 고점은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고점. 여기가 이제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부분은요. 딱 2가지만 좀 기억하자고요. 2가지만. 첫 번째는
14%로 보자고요. 이거를요, 상한가라고 하자고요. 아니, 상한가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아닙니까? 아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자, 14%로 보는 겁니다. 14% 이상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잠식되는 겁니다. 어디에 잠식되냐면요. 자, 종가 지수 20일 2평. 자,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량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같이 이렇게 동반이 됐겠죠. 그죠? 상한가 가면서 거래량이 계속 갑니다. 그럼 위에는요. 계속 상한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짱띠 양봉이 이렇게 계속 상한가를 때리면 14%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설정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도요.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또 상한가를 갭상을 올려서 올라갔는데 밑에 거래량이요. 갑자기 훅 줄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그럴게요. 그러니까 거래량이요. 갑자기 밑으로 훅 잠식되는 거. 14%로 상한가를 보고 주가가 차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지수 21 2평 속에 갇혀버리면 이거는 여기는요. 개인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여기서 비행기 타고 떠난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 가시죠? 첫 번째, 주가가요. 슝슝슝슝 올라가요. 사고 싶어요. 방송에서 사래요. 어떤 전문가가 이 종목 끝내준다고 들어가 보래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꽃이 다 핀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저 꽃집 가서 꽃이 활짝 핀 거 사진 않잖아요. 예? 누구한테 꽃을 선물해서 그 꽃을 하나 이렇게 꽃바구니나 아니면 이제 꽃을 이제 포장할 때 아주 활짝 흐드러지게 핀 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꽃이 이쁘긴 이쁜데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유지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꽃을 선택해서 선물을 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꽃은 그렇게 사면서 왜 주식은 활짝 핀 상태에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시장에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꽃 판다 이렇게 얘기해요. 꽃 판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을요. 뭐 다움이나 네이버나 뭐 풋돌 사이트 카페 운영하는 뭐 회원수가 뭐 주식 카페 뭐 20만 명, 10만 명 이런 사람들 다 꽃 파는 사람들이 거기서 추천하는 종목은요. 물론 공짜겠죠. 그러면 거기다 뿌리는 애들은 그 업체로부터 꽃값을 받았겠죠. 근데 그 조사할 길이 없잖아요. 그 조사해야죠. 금감원에서. 무자본 특수법인에서. 조사해야죠. 그래서 처단해야죠. 우리나라의 금감원은 금융계 검찰 아닙니까? 그거 다 조사해보세요. 하면 다 나온다고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꼭 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카페에서 주는 종목이 있으면 카페 운영자 계좌하고 딱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보면요. 똑 떨어질 거예요. 물론 뭐 지 계좌 쓰겠습니까만은. 자, 첫 번째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건 이거라고 그랬고요. 그럼 두 번째요. 두 번째죠. 제가 오늘 이제 17회고 어차피 명절 때 이 방송은요. 계속 이제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앉아서 오손도손 떡국을 드시면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새해 명절 아주 잘 보내시고요. 연휴. 자,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거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고점인데 두 번째 나타나는 거는 제가 늘 쓰죠. 음풀 양만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음봉이야. 음봉인데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뭐 대비? 어제. 즉 유식하게 전일 대비, 어제 대비, 어제 뭐 대비? 어제 종가 대비. 종가 대비예요. 음봉인데 플러스야. 그래서 이거를 음풀이라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야, 오늘 양봉이야. 양봉인데 마이너스야. 뭐 대비지? 뭐 대비? 어제 전일 종가 대비. 종가 대비 양봉인데 마이너스야.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보자.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갖춰지면 이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상승 잉태형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제 여기가 어제 종가잖아요.
종가보다 떨어져서 올라가긴 했으나 어제 종가를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양마. 뭔마? 양마. 얘는 양마라고 그랬어요. 그죠? 양마. 그러니까 즉 고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요. 도망 나오는 겁니다. 고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더 볼 것도 없고 도망 나와야 되고 또 그리고 이런 종목을 추천하면은 그냥 퇴퇴 침 2번 뱉고 마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예? 주식은 양심이고 도덕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사리판에서는요. 눈 시뻘겋게 뜨고 한 푼이라도 버는 겁니다. 이게 돈 벌러 왔지. 무슨 뭐 주식을 사랑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종목을 의지하다가 예를 들어 사이트에서 맨날 공짜로 종목 조사했는데 그 사이트가 폐지돼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월만 가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반대죠. 그죠?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안에 갖추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종가잖아요. 여기가 종가, 여기가 종가란 말이야. 응? 여기 쭉 들어서 종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갭상에서 올라가긴 했으나 어제 종가를 밀지 않았다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음봉인데 풀이라고요. 음풀. 얘는 뭐라고 읽냐면 음풀이라고 읽어요. 음풀이라고 읽어요. 음풀.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하나로 그리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를 하나로 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반복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얘는 생각해봐요. 얘 기준으로. 자, 얘를요. 두 개를 그려놨어요. 원래 따로 하나 그리고 따로 하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냥 세 가지를 놓고 보아야 된다고요. 갑순이가 시집한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근데 호수에 비친 거예요. 집 정원 호수에 달이 비친 모습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음봉이지만 어제 종가 대비 갭상에서 떨어졌어도 어제 종가를 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예요. 이거는 음풀이라고 그러고 얘는 뭐냐면 얘는 개파락에서 올라왔어도요.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번은 갑순이다. 제가 먼저 했어요. 갑순이라는 이름은. 그죠? 저는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갑순이를 한 거지 뭐 최근에 나오는 정치적 이슈 저는 그런 관심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얘가요.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더라도 같은 거예요. 그죠?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얘를 완전히 돌파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그럼 고점 부분에서 이제 반대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음봉으로 이제 바뀌면 이래도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도망 나오거나 그 다음에 계속 그려볼게요. 이렇게 장대 양목을 뽑아내놓고 위에 음봉이 발생했으나 그렇죠? 이거는 음풀이다. 고점에서 그러면요. 도망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밑둥지에 고점에서 이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는요. 도망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강부터 오는 이제 17회니까 16강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요, 종목을 좀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맞박 매매라고 그랬어요. 그죠? MB 매매, 맞박 매매. 자, 뭐라고 썼어요?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차트를 열어줄 테니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알잖아요. 그죠? 예? 주식시장에서 뭘 원합니까?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죠? 얘 봐요, 얘 봐요. 그죠? 단봉이잖아요, 그냥. 거리랑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훅 하나 들어온단 말입니다. 훅 하나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훅 들어오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맞박이라는 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얘란 말이죠. 얘가 얘입니다. 얘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와야 돼요. 두 가지가 하나는요. 하나는 헌터라고 해서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점선이 딱 중심에 맞아 갑니다. 중심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포크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포크는요.
포크는 점점점 오다가요. 이 종가에 갖다 부딪힙니다. 포크는요. 종가에 부딪힙니다. 얘는요. 포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갖다 부딪히는 건요. 헌터입니다. 헌터. 이게 여기서 발생해야 그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이게 발생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매수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포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헌터는 들어왔는데 그럼요. 뒤로 캔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뒤에 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 캔들 중에 5개 안에 포크가 들어와 있으면 이것도 합당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포크 그리고 헌터 이렇게 한번 짚어가 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래 보면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놨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선들을 제가 표기를 했죠. 자, 상단에 보면요. 여기 777, 뭐 포크, 헌터, G7, K7, 성심, 337 써있죠. 그죠? 써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 그죠? 여기서 보면 뭐가? 헌터는 들어왔어요. 근데 포크가 안 들어왔어요. 포크가. 그러면 뒤로 하나, 둘, 셋, 세 번째. 요게 파란색 선이거든요. 요게 포크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5개까지 캔들을 봤을 때 포크는 이때 들어와도 괜찮아요. 물론 이날에 포크와 헌터가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발생하고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지수 2평 평균치 됐을 때 3배수는 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은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뭘 의미하냐면요. 시고 조종인데 시고 조종의 퍼센트 시가가 1.85고요. 고가 30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못 해드리고요. 이 부분을 일단은요. 영역, 즉 물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맞박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요. 여기 들어오죠. 요 빨간색 점선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오케이 들어오고 이 녹색 선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신호 검색 나오면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맞박 파이널이라고 제가 여기다 좀 써놨거든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야 포크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뒤로 하나, 둘, 셋, 넷, 5. 그런데 세 번째가 저 여기 있습니다. 야 포크 내놔. 포크를 받아서 갖다 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게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수를 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 이후에 주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즉 얘가 맞박이 이제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죠. 그 얘기했죠. 그죠? 종가로부터 여기가 몇 퍼센트? 28%인데 이 캔들이 여기를 이 캔들의 이 라인이 돌파해 버리면 오케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여기가 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매도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렇게 매매는요. 이렇게 단기간에 매매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매도를 하고서 이후에 더 날아가든 빠지든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절대 우리는 외인과 기관처럼 매매를 하셔야지 개인처럼 호들갑 떠는 순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입니다. 아까 보여준 대로 헌터 그리고 포크 오케이 매수 종가로부터 28 찍고 그 다음날 매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취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물을 빼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중심 라인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 이 부분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M박 매매고 파이널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기서는 일단은 퍼센트로 따지면 68%니까 즉 확인하고 들어가면 상당히 큰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건 뭐냐면 3714, 2856, 108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얘는 중심을 뚫고 들어갔지만 얘는 시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가에 들어가고 얘는 화살표 신호 검색이 표시가 없지만 파이널은 신호 검색과 그리고 시가의 선이 녹색 선은요. 맞박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얘도 똑같은 현상이죠. 우회를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매도인데 여기에 잘 여러분들은 색상이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이 표시를요. 이 색을 제가 회색 선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회색 선은 이 시가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쓰게 시가. 맞박이 나왔던 시가로부터 이 회색선은 2배수입니다. 2배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이 내려와서 같이 찍어버리면 이 라인이 시가하고 계산했을 때는요, 정확하게 100% 수익이 난 거예요. 1억 샀으면 2억 되는 거고 1000 샀으면 200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내가 뭐 성향이 단기다, 무슨 중기다, 장기는 내가 성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샀는데 나 장기로 가고 싶어, 중기로 가고 싶어, 스윙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얘네들이 만들어지면, 즉 이 맞박 매매는 거의 단기 스윙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내가 몇 번의 어떤 이 자금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적인 수익이 나야 된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맞박 파이널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 종목 더 보면서 시간 되는 대로 가볼게요. 자, 엠빵 매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이 종목은요, 루미 마이크로라는 종목이죠.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이쪽에 없다가 여기서 한번 빵 튀어나오죠. 그죠? 여기에 빵 튀어나오죠? 보이시죠? 빵 튀어나왔어요. 그렇다가 조심하다가 또 여기서 한번 훅 튀어나오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즉 여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인을 집어넣고 이쪽에다 딱 봤더니요. 보이시죠? 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포크와 헌터가 같이 들어왔어요. 거래량도 여기다 확대해놨죠. 20일 이평선의 밑둥지보다, 거래량 20일 이평선 밑둥지보다 이 부분은요. 제가 잠깐 확대해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얘가 맞박이에요. 그러면 밑에 거래량 보면 지수 20 이평선 이 밑둥지보다 3배수가 올라왔고 얘가 포크와 헌터가 들어왔으면 여기서부터는요, 우리는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기서 보면요, 지금 한 달, 한 두 달 채 안 되는 기간에 쭉 치고 올라가죠. 그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1000원대가 지금 27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몇 달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이런 종목도 발생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뭘 넣어보냐면 이날 만났을 때가 시가가 0.2%고 고가가 29%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다 지금 뭘 넣었냐면요. 맞박이라는 걸 넣었어요. 맞박이라는 걸 넣었어요. 원박 나오고 투박 나오고 쓰리박 나오고요.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에 이때 꽂히면 이때 매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실제적으로는 매도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까지 올라간 퍼센트는요, 137%가 되는 겁니다. 두 달 만에. 그럼 2,000이면은 얼마고 1,000이면 일단 2,37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7142815 이거는요, 딱 보여드릴게요. 원박, 투박이고요. 맞박 파이널인데 첫 번째 박 나오고 여기가 28%고 두 번째 박 28%. 스쳐 지나가서 여기에 꽂혀버리면 그 다음날 매도하든지 그날 하든지. 그래서 이게 1국면, 2국면, 3국면이 되는 거예요. 1국면, 2국면, 3국면이 되는데 2국면에 이 캔들이 여기에 꽂혀야 되는데 꽂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꽂혀서 여기가 무려 137%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 다시 뵙습니다. 그래요.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루미마이크로 이 종목 가져다가요. 다시 방송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요. 다음 시간이 되면요. 제가 지금 기존에 이와 같은 종목을 최근에 했던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추천은 하지 않고요. 자,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9일 날 이델리온에 미리 신청하시면 열면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받아놓겠습니다.